고령군 한 제지 공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원료 탱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임기 후 첫 공식 활동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과 관련한 추궁과 대책 요구가 많았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모레 금요일 개장합니다. 야심차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봤습니다. 칠곡군 외관읍에 매월 소액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참 가게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제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첫 공식 활동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의 질의와 응답이 오갔는데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과 관련한 추궁과 대책 요구도 잇따라 한때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대구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지만 교육복지를 포함한 교육 예산은 대폭 줄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방정부가 다 감당하기에는 아까 이렇게 세수 부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교육감들 의견 동의하겠네요. 다만 대구도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세수 부족에 의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다른 재원을 끌어오도 이 부분을 메꿔주지 않으면은 정말 교육 현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데 따른 조치와 교육 수도에 걸맞는 교육 성과,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우레탄 트럭이 과연 얼마나 조사가 됐는지 그 조사 결과 그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어떤지를 시민들에게 좀 공개를 해주시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교육 수도라고 자랑할 때 뒤처진 또 가난한 그 학생들이 교육 복지를 우리는 이래 한다. 그거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구는 공교육이 진짜 잘 돼가지고 우리는 사교육비를 이렇게 줄이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 통폐합과 이전 등을 추진하는데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정비와 예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UN NGO 컨퍼런스가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1,500여 개 NGO가 참여해 빈곤과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NGO 컨퍼런스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경주 액션 플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계 시민 정신에 입각한 평생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ll people, regardless of circumstances, should have access to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that help them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또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와 교육 예산의 확대, UN 교육의 날 제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제시되었습니다.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s going to be the way forward because our world and most of the challenges we are facing are deeply interconnected. 지난 4월간 펼쳐진 UN NGO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1,500여 개 NGO가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빈곤,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각국의 NGO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48개의 워크숍이 열려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특강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신당 창당을 위해 만든 새 한국의 비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대 총선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유 의원은 어제 특강에서
경제개혁과 공화주의 실현이라는 양대 기조를 밝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정치 철학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과 대구 출신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 특별위원회와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습니다. 이미 정책위 의장에 선출된 안동의 김광림 의원과 수석 부의장인 서구의 김상훈 의원이 이끄는 정책위에 대구의 두 초선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이 수뇌부와 간사를 맡아 새누리당의 정책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모레 개장합니다. 무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야시장 운영자 80개 팀이 뽑혔는데요. 기존의 상인들도 영업시간을 늘릴 계획이어서 서문시장이 불야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허지선, 지현 자매는 모레 개장하는 서문시장 야시장 상인으로 뽑혔습니다. 시민들에게 선보일 요리는 감자튀김. 들고 다니면서 시장 구경을 할 수 있게 감자튀김을 컵에 담았고 손님이 입맛대로 소스와 토핑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료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언니 지선 씨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야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영어랑 중국어 메뉴판도 다 준비하고 또 외국 회사 다녔으니까 또 이제 했던 그런 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밑거름을 만들어서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뽑힌 상인들은 80개 팀으로 먹을거리가 65팀, 나머지는 장신구 등을 판매합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문을 닫던 기존 상인들도 덩달아 함께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어 불야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이 열 것 같아요. 네, 저 안에 또 옷가게 하고 좀 하기 싶어요. 어머님도 계획 있으세요? 우리도 지금 시간만 되면은 아니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계획 중인데.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여름엔 저녁이 차라리 시원하니까 그때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모레 저녁 7시 개장식과 함께 첫 선을 보이는 서문시장 야시장이 대구 명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한 제지 공장에서 원료 탱크 청소를 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무더위 속 탱크 안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경북 고령군의 한 제지 공장. 오전 10시쯤 24살 네팔인 노동자가 대형 제지 원료 탱크 안에서 청소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50대 한국인 노동자 강모 씨와 송모 씨가 구조를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지만 잇따라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국 네팔인 노동자와 송 씨가 숨졌고 강 씨는 중태입니다. 사고 발생 4시간 이상이 지났지만 저장 탱크 안에 가스 성분을 검사한 결과 황화수소가 3ppm 이상이나 검출됐습니다. 황화수소는 유기물이 썩는 중에 발생하는 치명적 독성 가스입니다. 0.3ppm 이상이면 후각을 마비시키고 결국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다 흡입하면 숨지게 됩니다. 늘 하던 작업이었지만 밀폐된 탱크 바닥에 젖어있던 종이 슬러지가 최근 더위 탓에 부패가 심해지면서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청소 전 가스 검사 등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사용한 화학물질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는 20대 남성이 대낮에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도서관 열람실 안으로 10대 여학생이 뛰어들어옵니다.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곧이어 건장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가격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주먹으로 뺨과 머리 등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길 수차례 여학생은 책장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남성은 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잠깐 그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은성이는 없더라고. 그 순간에 여학생들이 도서관 안으로 쫓아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래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쫓아 내려왔는데 벌써 이 남성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300여 미터 거리에 도서관까지 직접 쫓아와 협박한 뒤였습니다. 27살 박모 씨는 자신이 10년 전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도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행했습니다. 박 씨는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 가까이 집요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당신이 선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선배들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왜 자꾸 찾아오냐고요. 하지만 경찰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피의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로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억울하죠. 내 딸이 그렇게 맞았으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바깥 생활하면 불안하죠. 그런 사람을 만날까 봐. 또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재판을 거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종결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가해자와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매일 여학생의 무사 귀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의원이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 독도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울릉도 독도 주민들의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와 생필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사적인 임당동 고분군 옆에 병원 건립을 추진하자 경산문화지킴이회는 고분군은 경산의 고대 국가인 압독국의 유적지인데 병원을 건립하는 건 부당하다며 규탄 성명서를 경산시청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경산시 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재활병원의 입지를 임당동 고분군 인근터로 최종 결정하기로 해 마찰이 우려됩니다. 칠곡군 외관읍에 매달 소액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년 전 7곳에 불과하던 착한 가게가 지금은 100곳을 넘어 기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칠곡군 외관읍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권용호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지역 자활센터에서 2년여 동안 도배 기술을 배워 자립했습니다. 5년 전 창업한 권 씨는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고 싶다며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 분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고 이웃을 위해서라면 제 힘이 닿는다면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외관읍에서 9년째 안경원을 운영하는 양원창 씨도 이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칠곡군 소외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이들을 포함해 외관읍 소상공인 22명이 한꺼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하고 정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2년 전 외관읍 착한 가게는 불과 7곳이었지만 115곳으로 늘어나 칠곡군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좀 손쉽게 편안하게 도와주실 수 있고 정기 기부를 통해서 이웃사랑 성금이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면에서 굉장히 건강한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개인 기부는 전체 기부의 70%, 한국은 40%에 그칩니다. 늘어나는 착한 가게가 개인 기부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네 한바퀴 오늘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 창업 희망 토크가 열려 성공한 창업주의 강의를 비롯한 청년 창업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새로이 운영하거나 또 혹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오늘도 설명드려서 그분들의 앞으로의 기업으로서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2010년 5월 제정된 의병의 날인데요. 청송 항일의병 기념공원에서는 의병 선열 후손과 의병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열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일어났던 의병들의 우국 충정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구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오늘 대명 2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개인과 집단 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청도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오늘 초등학생 건강 줄넘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줄넘기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오늘 줄넘기 대회에는 청도군의 11개 초등학교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오래뛰기와 단체 줄넘기 2인 뛰기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20만 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약 700조 원에 이르는 보증대출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애플과 구글 같은 세계적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해바라기 센터가 오늘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대구 의료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0주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해바라기 센터는 지난 2006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의료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7로 전달과 같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7% 올랐습니다. 지난달 경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로 전달보다 0.1%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올랐는데 1년 이상 물가 변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사이 낙동강 수온이 4도 정도 오르면서 달성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물 1ml에 12,000개를 넘어 조류경보 발령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6개 보 가운데 조류경보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칠곡보와 강정고령보 2곳뿐이어서 경보 발령 대상이 아닐 뿐 사실상 달성보는 녹조가 발생한 상태고 다음 주부터 낙동강의 조류경보 발령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정청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우표 2종을 발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